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입과 대입에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맡고 있는 강사 김현입니다. 스카이 합격생들에게 선행학습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은 비중이 적은 과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 내용은 따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오늘 이 한 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과목에서의 선행학습 시작은 역시 한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 독서 논술의 커리큘럼이 보통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그 비문학 중에서도 역사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의 응답에 따라서는 박물관이나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출발이었다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행학습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사 관련 수업을 듣고 책을 많이 읽은 게 결과적으로 수능 과목이었던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과목이나 수능에 대해 낯서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수능에서는 사회학문은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세부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역사 과목들을 택했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역사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한국사 관련된 공부를 했던 것이 더욱더 기억에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사회 관련 혹은 역사 관련의 선행학습을 했다는 경우는 21명 중에 2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이제 학원을 다녔다, 사회학원을 다녔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중학교부터였습니다. 중학교 때 암기 과목 중 한국사의 점수가 너무 나오지 않아 유튜브에 있는 인강을 찾으며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촉박한 시간이었기에 인강을 보는 게 맞을지 고민했지만 흐름을 정리하고 외우는 팁을 적어두면서 내신 시험에 활용했습니다. 중학교 때 역사와 사회 과목 내신 대비를 위해 동네 역사학원을 다녔습니다. 내신 기간 아닐 때도 선행을 한 학기 정도만 나갔고 대부분 내신 진도에 맞게 수업하고 문제 풀고 시험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언급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보통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시작하죠. 요새 중학교 때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사회 과목이 필요했다라거나 선행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습관적으로 사회 과목도 학원에 다닌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특목고라든가 전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영수가 이제 내신을 잘 받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 과목도 이제 그 다음 순위로 A를 못하면 90점이 안 나오면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목고나 전사고를 준비한 입장에서 사회 학원들을 챙겼던 게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회 과목 공부가 정확히 유행했던 경우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21명 중에 2명, 중학교 때는 21명 중에 3명이라 비율이 많이 올라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언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는 딱히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교육과정이 동일한 한국사는 미리 한번 제대로 학습하면 시간을 아껴 다른 주요 과목 공부에 투자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체험이든 단순 설명 형식이든 다양한 반복 학습을 추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사가 결국 중학교 때 한번 이제 고조선부터 쭉 현대사까지 배우고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도 같은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 내용을 배워두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때 수월하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오게 되면 문과와 이과 모두 통합사회를 수강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국영수 외에는 소홀히 했어도 사실은 크게 지장은 없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5학기 내신을 다 합쳐서 교과 전형 진학도 하게 되고 이때 했던 활동들이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영수는 다 학원을 다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까지 다녀야 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과목 학원을 특별히 다닌 경험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공부를 했고 시험 기간이 아닌 때는 인강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오히려 학원을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편했을 것 같습니다. 내신은 양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이나 선행보다는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사회 과목에서 내신 학원은 좀 부정적인 응답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영수에 비해서는 인강을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는 선행이나 사교육 없이도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는 대부분 암기로 승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그냥 개념 정리, 설명 듣기용으로만 사용하고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인강으로 보충했습니다. 흔히 일타 강사로 불리는 각 과목의 제일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문제집까지 정독했습니다. 개념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기에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뭐 학원이 되었든 인강이 되었든 본인이 주도적으로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사회 공부의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뭔가 사회 관련된 학원들이 조금은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그럼 선행학습도 필요가 없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선배들의 답변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을 했다는 아무래도 주로 문과 선배들이겠죠. 문과 선배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과목별로 좀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의 답변입니다. 경제 교과에 대한 선행학습을 바탕으로 미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경제학 내신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경제 과목의 특성상 경험치가 쌓일수록 문제풀이 속도 및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이 학생이 특목고 학생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미시경제, 국제경제, 경제학 같은 것은 대부분의 이제 일반고에선 개설되지 않는 전문 교과입니다. 일부 이제 자사고 같은 데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전문 교과들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분명히 유의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1학년 통합사회, 2학년 생윤, 3학년 사문으로 사실상 선택의 폭이 없어 학년마다 내신 학원을 다녔고 선행보다는 학교 진도에 맞춰 공부했습니다. 학원이나 선행보다는 주어진 것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자, 답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반대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요거는 학교 유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통사, 2학년 때 생윤, 3학년 때 사문 이런 식으로 과목이 사실상 선택 과목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과목 선택의 폭이 좁은 일반고일 확률이 좀 높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 과목만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과목으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는 이제 굳이 선행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어진 것을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선행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기보다는 학생이 진학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행을 한 경우에도 어찌됐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서 한 학기쯤 상대적으로 이제 과목을 좀 공부했다는 비율들이 응답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즉 인강 활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방학 때 다음 학기 사회 과목을 인강으로 미리 공부했습니다. 교재를 예습하고 인강을 들은 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개념 정리와 오답 노트도 만들었습니다. 시험 범위를 미리 공부해서 수업 시간에 이해가 수월했고 이후 암기만 하면 내신 준비도 끝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조금의 이제 해석을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인강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된다? 반드시 예습을 해야 된다. 교재를 예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강을 들은 후에는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국영수보다는 사회 과목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될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아무래도 이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앞에 게 쌓여서 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예습이 좀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회나 아니면 과학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단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습 없이 인강만 들어서는 그냥 정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예습, 인강 시청, 그 다음에 복습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놓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신 기간에 부담도 덜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신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수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수능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는 이제 사탐런이라고 그래서
이과 학생들조차 수능에서는 혹은 이제 재수를 할 때 사회탐구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입시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보통 아주 예외적으로 이걸 권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과탐 쪽에서 3, 4등급 이하가 나오고 있을 때 내가 사탐에서 2, 3등급,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할 때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시를 지망한 학생들에게는 별로 유용한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걸 좀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사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문과 생유는 인강으로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한다면 선행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전 제대로 된 개념 정리와 연계교재 공부에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 강사의 수업을 이것저것 듣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강사 한 명의 모든 커리큘럼을 천천히 따라가기를 추천합니다. 어느 강사를 고르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수능 때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매우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이제 뭔가 본인이 좀 성적이 안 나오거나 살짝 자기와 안 맞는 강의라고 해서 인강이 됐든 현강이 됐든 유명한 선생님들 A, B, C 쭉 다 섭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이 됐든 현강이 됐든 어쨌든 유명세가 있고 10년 이상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름대로 다 일정 수준 이상 갖추셨기 때문에 한번 고른 분을 꾸준히 따라가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1회 독이 끝났을 때 한번 쭉 범위를 보고 났을 때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래도 개념 과목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개념 암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문제 풀이를 꼭 병행해야지만 실제로 어쨌든 시험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선배의 이야기를 보면요. 한 과목당 문제지 2~3권은 기본으로 풀었습니다. 특히 1회 독 때는 가장 쉬운 개념서의 문제를 정확히 다 맞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잡은 후 어려운 기출문제에 도전하고 틀린 문제는 꼭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영수 공부 방법과 사회가 자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최소한의 문제수를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개념 암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탐은 국영수 사고할 때 들어가는 소위 5개는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입시에서 영향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후회 없는 입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기억해야 할까요?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역 때 막연히 다수가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를 제 적성과 관계없이 선택한 게 후회됩니다. 등급을 위해 무조건 인원이 많은 과목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탐구는 이제 사탐이 됐든 과탐이 됐든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선택을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라 잘하는 과목이 아니라 자꾸 입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탐론을 생각하는 이과생들은 더더욱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생윤이나 윤사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공부량이 적다는 이유로 이 과목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요. 약간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순히 공부량이 적다, 등급이 잘 나올 것이다 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조언입니다. 내신 학원은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학교에서 강조된 부분을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으므로 선행이나 학원보다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학생의 언급 자체가 오늘의 결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선행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물론 한 학기 정도 미리 보면 좋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국영수에 선행은 집중을 하고 시험 때 꼼꼼히 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관련해서 선배들의 선행학습 경험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역사를 가장 좋아했던 입장에서 사회는 암기 과목이란 말을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싫어하는 편이지만 학생들의 인식은 좀 저희 때와 여전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영수나 이제 과학, 물리, 화학보다는 단계별 학습, 빌드업이 좀 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입시 공학적인 선택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